귀신과 싸우는 내 여친 이야기, 흉가 속의 울음소리. 생전 처음 보는 시체 때문에 무척 놀라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지나야 했지만 마침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아주 재밌는 경기를 펼친 국가대표 선수들 덕에 기분이 좀 많이 풀어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후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여전히 여친님과 등하교를 하고 방과 후 소소한 짧은 데이트를 즐겼는데 여친은 절 배려해서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괜히 귀신 보인다고 놀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절 자상하게 배려해주는 멋진 누님이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때는 5월 28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월드컵 개막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내에 외국인들이 무지 많아서 구경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여친을 교문 앞에서 음악을 들으며 애틋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젠 웬만한 선배들이 절 알아봅니다. 제가 좀 만만히 생기고 순박한 인상이라 여친이 아깝다고 지저대는 인간들이 좀 있습니다. 여친에게 대시했다가 차인 것들이 어디 승리자한테. 전 그 선배들에게 별다른 대꾸도 안 합니다. 강하게 나가기로 했죠. 그래서 그런지 알게 모르게 욕 좀 먹었습니다. 어쨌든 1시간 정도 기다렸고 상기된 표정의 여친님이 나오십니다. 상의는 교복 대신 하얀 체육복 차림이고 우리 학교 체육복 특징이 여학생들의 상체 몸매를 좀 돋보이게 해줍니다. 그걸 보고 전 대놓고 음흉하게 웃었고 여친이 어쭈 조그만 게 은큼하기는. 저는 원래 남자는 엉큼한 동물이야. 그보다 나 배고파. 뭐 좀 먹자. 그럼 분식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와 여친은 단골 분식집에 들렸습니다.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이 분식집은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가볍게 배를 채우고 우린 다리를 건넜습니다. 징검다리는 그날 이후 한동안 경찰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했는데 이젠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 시체가 발견한 다리를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거나 소문이 어두운 사람들이나 지나가죠. 저 같은 사람은 2번 다시 그 징검다리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가까이 가는 것도 혐오스럽네요. 여친과 재미있게 수다를 떨며 어느덧 여친이 사는 동네에 다다랐습니다. 여친에게 인사하고 가려는 순간 여친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도하면서 가끔 웃는 것이 매력인 여친님이 급정색하면서 무게를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응? 왜 그래? 여친이 아니 뭔가 이상해서. 뭐가? 너 혹시 친구들과 어디 가기로 했어? 뜬금없이 뭔 소리야. 그런 약속 잡은 거 없는데? 그래? 그럼 다행이고. 혹시 어디 가게 된다면 거절하고 집에만 있어? 누나, 설마 또 뭔가 보이거나 한 거야? 이쯤 되니 슬슬 불안해졌습니다. 제게 이런 소리 하는 건 그때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여친은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제게 그렇게 얘기한 것 같네요. 그날 이후 새가슴이 된 저는 또 쭈뼛거리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젠 늦은 시간에 공동묘지 근처도 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돌아서 들어갑니다. 어르신들을 본의 아니게 서운하게 했네요. 남동생이랑 사춘기로 좀 싸우긴 했지만 근본은 좋은 놈이라 되게 잘해줍니다. 성인이 된 지금은 엄청 싸가지가 없어지긴 했지만요. 남동생 놈하고 후루룩 짭짭 라면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간은 8시. 5월이라 좀 쌀쌀했습니다. 우리 집은 움막이라 초인종 따윈 없어서 그냥 문 두들기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창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어떤 놈이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동네 친한 친구 2명이 찾아온 겁니다. 친구 1, 2라고 하겠습니다. 학교는 달라도 여전히 친한 친구입니다. 지금은 연락이 안 되지만요. 친구 1이 야, 술 마시러 가자. 아주 좋은 자리 찾아냈다. 제가 뭐? 술? 친구 2가 야, 친히 데리러 온 형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야지. 저는 사랑합니다 형님들아. 저는 술하면 환장하는 놈입니다. 물론 학창시절 때나 그랬지만 지금은 술은 입대면 큰일 납니다. 물론 이 일이 계기가 된 건 아닙니다. 그건 훗날의 일이죠. 당시 술을 무척 좋아했던 저는 여친의 충고 따윈 발칙하게 잊어버리고 당장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우리 동네 건너편 산기슭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두워서 솔직히 굉장히 무서웠는데 친구들이 있는지라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근데 도착한 장소가 흉가였습니다. 이 망할 놈들이 어른들에게 들키기 싫어서 아주 음침한 장소를 고른 거죠. 게다가 이미 먼저 도착한 연놈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동네 친한 친구, 누나, 형들이라 총 인원이 8명 정도 되었습니다. 소주, 맥주에 간식까지 작정하고 무더기로 사온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런 데서 술을 처마실 생각을 하다니. 램프가 5개 정도 돼서 무척 밝았기에 그다지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술 마시면 저도 자제가 안 되니 그딴 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창 술자리가 무르익어갈 무렵에 제 친구놈들은 술 마시면 개가 됩니다. 아니면 자빠져 자던가요. 반면 저는 술주정이 되게 예쁘다고 했습니다. 취하면 방실방실 웃고 애교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동네 누나들이 많이 예뻐해줬습니다. 이날도 여지없이 전 웃었습니다. 미친놈처럼요. 근데 사건의 발단이 이 주둥이입니다. 제가 왠지 여기 좀 으스스한데요? 무서운 얘기 같은 거 없어요? 누나 1. 글쎄, 잠시만 생각해보고. 누나 2. 이런 곳에서 무서운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니? 제가 누나, 여기서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 아닌가요? 누나 2. 어우야, 평소에는 귀엽기라도 했지만 지금 보니 너 좀 무섭다. 형 1. 그러게? 오늘따라 소름 끼치네. 제가 자꾸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어떡해요. 친구 1, 2, 3, 4. 이 미친놈아 그만 쳐 웃어. 욕 좀 먹긴 했지만 웃음이 나오는 걸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대체 무슨 용기가 샘솟았는지 그 흉가에서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뭐 누나들이 해준 얘기라고 해봐야 흔하디 흔한 것들이라 적당히 무서운 척도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분위기는 좀 싸해졌습니다. 우리는 금세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재밌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형 1이었습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흉가 뒤뜰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오줌 마려워서 볼일 좀 보러 가나 싶었는데 한참이 지나도록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야, 형 좀 찾으러 가자. 친구 2. 냅둬. 그 인간 오줌 싸러 가서 사라진 게 한두 번이냐? 친구 1. 아마 지 오줌 처먹고 있을걸? 누나 1. 야, 이것들아. 형 1이 네 친구냐? 대가리 받고 싶어? 누나들 파워가 엄청나서 저랑 친구들은 개기지도 못합니다. 누나 2. 곰돌아, 나랑 찾으러 가자. 제가 네, 혼자선 무서워서 못 가요. 친구 3. 나도 같이 가. 그렇게 해서 셋이 가게 되었습니다. 흉가가 제법 규모가 큰 편입니다.
2층 집에 마당도 넓어서 우린 그 마당에서 술판을 벌인 겁니다. 후레쉬 들고 뒤뜰로 갔는데 그 뒷뜰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 1이 그 우물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술 마시면 용감해진다고 저는 그걸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해서 머리가 돌았나? 왜 자꾸 돌아? 누나 2. 곰돌아, 쟤 좀 이상하지 않니? 친구 3. 왜 저러지? 제가 술에 취해서 저러는 거라니까요. 원래 술에 취한 사람은 안 하던 짓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형일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근데 이 인간이 뭐하냐고 물어도 대답도 없고 그저 우물 주위만 뱅글뱅글 돌 뿐입니다. 이쯤 되니 저도 슬슬 무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센 척을 했기에 전 형 1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렇게 돌려고 애쓰던 형 1이 멈춘 겁니다. 그것도 갑자기 축 늘어졌죠. 저는 응? 뭐야 이건? 하고 있는데 깍 하는 비명소리가 제 귓방망이를 후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진심으로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와 발리댄스를 추는 줄 알았습니다.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니 이 연놈들이 죽자사자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후레쉬는 친구 3이 들고 있었고 결국 어둠 속에 저와 축 늘어진 형 1이 버려진 겁니다. 사람이 어둠 속에 있으면 극도로 무서워지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형 1을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법도 모르던 때라 어떻게든 형 1을 들쳐매고 뒷뜰에서 낑낑대며 나왔습니다. 형 1이 키가 185였기에 질질 끌려온 거나 다름없었죠. 앞마당의 상황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무서웠던 기분도 어느 정도 가셨고 누나 2는 누나 1의 품에 안겨 오열을 하고 있었고 친구 3은 미친듯이 소주와 맥주를 들이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리둥절한 누나 1과 친구 1, 2, 4는 대체 뭔 일이냐며 제게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왜 저러는지. 일단 형 1을 돗자리에 눕히고 누나 2와 친구 3을 진정시켰습니다. 친구 3은 너무 술을 마셔서 그대로 뻗어버렸고요. 제가 볼 땐 이 자식 이거 분명히 현실 도피한 겁니다. 결국 누나 2에게 물어봤습니다. 누나 2, 분명히 귀신이었어. 새하얀 옷을 입은 귀신이 우물 위에서 날 보고 있었다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누나 2의 설명에 누나 1과 친구 1, 2, 4의 표정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여친을 통해서 귀신에 대한 존재를 어느 정도 믿게 된 저는 그것에 대단히 민감해졌습니다. 가뜩이나 오열하고 난리가 난 것인데 귀신까지 봤다고 하니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무섭지 않으면 그건 정말 사람이 아니죠. 쌓여진 분위기 속에 친구 1, 2가 용감하게 지들이 확인하러 간다고 후레쉬를 들고 가버렸습니다. 일단 누나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저와 친구 4는 자리를 지켰고 근데 이 자식들이 한참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친구 4가 용기를 내서 찾으러 가보겠다고 했을 때 누나 2가 팔에 매달려 말렸습니다. 하지만 친구 1, 2가 걱정돼서 일단 저와 누나 1이 가기로 했습니다. 누나 2는 친구 4의 품에 안겨서 울기만 했고 근데 설마 이 두 사람이 훗날 결혼하게 될 줄 이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속도 위반으로요. 참고로 3살 차이입니다. 누나 1과 팔짱을 끼며 뒤뜰로 갔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놈들이 우물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진심 소름이 쫙 끼쳤는데 그냥 갈 수도 없고 해서 다가가려고 했는데 누나 1이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때 제대로 놀라서 엉덩방아를 짚고 대굴대굴 굴러버렸습니다.
누나 1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팔꿈치며 무릎이며 다 까지고 너무 무섭고 아파서 결국 울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참 우는데 친구 1, 2는 여전히 뱅글뱅글 돌고만 있고 갑자기 열이 확 치솟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1, 2를 건드렸는데 이 망할 놈들이 또 축 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낑낑거리며 두 놈을 앞들로 옮겼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고1짜리가 눈물 콧물인 채로 서럽게 낑낑거리며 친구 1, 2를 옮기는 모습을요. 이제 멀쩡한 사람은 저와 친구 4가 전부였습니다. 누나 1, 2는 친구 4의 양쪽 팔을 잡고 울고불고 난리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다 뻗어버렸으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 4는 야, 대체 이거 뭐냐? 넌 또 왜 울어? 제가 이젠 나도 모르겠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쯤 되면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무섭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걸리면 두들겨 맞을 테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놈 중에 세 놈은 기절해 있고 한 놈은 술에 떡이 돼서 뻗어 있었습니다. 여자 둘은 징징대며 친구 4에게 매달려 있고 이건 어른들이 와서 해결해줘야만 하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아니 핸드폰 배터리가 모두 방전되었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추워져서 모두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나 1, 2가 갑자기 또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목이 쉬어서 낮은 음이었지만 저와 친구 4를 간떨어지게 만들었죠. 진심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누나 1, 2가 머리를 무릎에 파묻으며 손가락으로 흉가 2층을 가리켰습니다. 친구 4가 2층을 봤는데 이 자식도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돼지 멱다는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는데 와 진짜 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저 빼고 전부 뻗어버렸고 저 또한 무심결에 2층을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것들이 뭘 보고 저렇게 비명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인지 모르겠던 거죠. 하지만 귀신 같은 게 보이지 않더라도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던지라 전 어쩔 줄 몰랐고 믿었던 친구 4도 개거품을 물고 쓰러진 터라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뒷동산 수준이기에 동네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달밤에 이게 뭔 짓인지 싶을 정도로 저는 미친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는데 진짜 제가 딱 그랬습니다. 하지만 재수없게 나무 뿌리에 걸려 한 10m 정도 미친듯이 굴렀고 이때 제 왼쪽 관자놀이 부분에 찢어져서 아직도 흉터로 남아있네요. 진심 이렇게 화딱지 나면서도 무서운 경우는 시체 목격한 이후 처음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이 보였습니다. 제가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고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처절하게 외친 적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은 제 목소리를 듣고 달려와 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친이었습니다. 여친을 보자 진짜 서럽고 무서웠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제 여친이 부드러운 손길로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제가 누나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여친이 예감이 좋지 않아서 너 찾으러 온 거야.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내가 어디에 있든 난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단다. 여친님 말을 듣고 진심 기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찾아낸 건진 모르겠지만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안심을 시켜줬는지 모릅니다. 여친은 그대로 산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비록 새가슴에 울보지만 여친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뒤따르려고 했는데 여친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어른들하고 같이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여친이 그렇게 말하니 일단 저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어른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물론 미친놈들이라고 욕을 잔뜩 먹었죠. 마을 어른들과 함께 흉가에 도착했는데 여친이 홀로 서서 흉가 쪽을 바라보고는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돗자루 위에 사이좋게 일렬로 주르륵 눕혀있는 애들에게 신경 쓰느라 여친의 행동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일렬로 눕히고 두 손을 가슴에 포갠 게 여친이 한 것 같았고 전 여친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제가 뭐 한 거야? 여친이 겨우 봉인해놨어. 봉인했다고? 정말 귀신이 있긴 한 거야? 있어. 아주 강력한 악기야. 내 예감이 좀 더 정확했다면 이렇게 크게 일이 터지진 않았을 텐데. 아니 그걸 알면 누난 아주 테마 사러 나가야지. 바보야. 그런 시덥지 않은 농담은 그만두고 이리 와봐. 이렇게 많이 다치면 어쩌자고. 아야야 아파 누나. 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제 몰골은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온몸이 까지다시피 했고 관자놀이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피까지 철철 흘리고요. 다행히 급소는 다치진 않았습니다. 여친의 활약으로 귀신이 봉인되어서 이제 흉가의 음침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대체 어떻게 봉인했는지는 모릅니다. 아직도 가르쳐주지 않네요. 그저 주문 외우는 거라고 그러는데 목격한 적이 없어서 뭐라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이후 술판을 벌였던 우리들의 처절한 말로는 그날 마을회관에 옮겨져 구급차를 부르고 부모님을 부르는 등 동네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행히 귀신에게 해를 입은 애들은 여친이 미리 조치를 취해 악기에게 다시 씌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한 기억이 말끔히 사라진 겁니다. 참 신기했네요. 그 난리를 모른다니. 자기들 딴엔 술 마시고 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뒤지게 얻어 터져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전 환자였던지라 한 소리 듣다가 끝났습니다. 부모님 잔소리는 귀에 익어 괜찮았지만 뒤이어서 감정이 폭발한 여친님 잔소리는 진짜 무서웠습니다. 왜 말 안 듣고 가서 사고치냐고. 그 뒤로 흉가는 동네 사람들의 미칠 듯한 요청으로 소유주가 끝내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의 일이었죠. 추진력이 대단했습니다. 나중에 여친에게 듣기로 이 흉가에 목매달아 죽은 악기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거고 실제로 화를 당한 사람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소문으로만요. 근데 이상한 게 왜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귀신을 봤는데 전 왜 귀신의 귀자도 보지 못한 걸까요? 여친이 그건 어르신들이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귀신에게 해를 입지 않은 거야.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 제가 근데 나는 진심 소름 끼치고 무서웠는데 그 귀신의 존재를 느낀 거 아니야? 그건 내 심리적인 착각이야. 분위기에 휩쓸리면 사람은 쉽게 공포에 빠지니까. 그렇구나. 시체 목격 당시 좀 거리감을 느끼던 마음이 이 일을 계기로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진심 저는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순간이었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